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지리 6단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교재는 136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지도는 유럽의 주요 공업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먼저 가를 보시면 런던 주변, 파리 주변, 그리고 지중해 소피아 앙티폴리스 같은데, 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첨단 산업 지역을 나타낸 거죠. 가는 첨단 산업 지역.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는 영국의 요크셔 랭크셔 지방, 그리고 프랑스의 로렌 지방, 그리고 독일의 루르 지방 같은 데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석탄과 철광석 산지에 입지한 전통공업지역입니다. 전통공업지역. 산업혁명기 때부터 발달한 공업지역이죠. 자, 다를 보겠습니다. 자, 다는 여기 해안가를 중심으로 공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영국의 해안가, 그리고 프랑스의 해안가, 그리고 독일의 라인강을 따라서 발달하고 있는 공업지역이고, 그리고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이 지역이 해안가와 하천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신흥중화공업 지역이죠. 신흥중화공업 지역의 특징은 해안가에 주로 입지한다 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먼저 1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가는 풍부한 석탄과 철광석을 바탕으로 공업이 성장한 지역은 나 전통산업 지역입니다. 자,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자원의 해외 의존도 증가로 공업이 성장하였다. 자, 나의 전통공업 지역에 원료가 고갈되고 나서 해안가 쪽으로 공업이 옮겨온 게, 자, 자원의 해외 의존도 증가로 공업이 성장한 지역이죠. 그러면 이 설명에 해당되는 곳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대도시와 연구소, 대학 등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가겠죠. 자, 4번에 가는 다보다 공업지역 형성 시기가 늦다. 자, 이게 정답이죠. 첨단 산업 지역이 가장 늦게 발달한 산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운하의 발달로 가의 주요 생산 시설이 나로 이전되었다. 가에서 나로 이전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운하가 여기서 첨단 산업에서 전통 산업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얘기는 전혀 엉터리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두 번째 2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은 유럽 산업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 AD에서 보는 것은, 자, 먼저 가 지역은 철광석이 풍부하게 매장된 지역으로 산업혁명 이후 인접지역이 매장된 석탄을 이용하여 철강산업이 발달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은 전통산업 지역 중에 하나는 얘기죠. 자, 그러나 점차 자원고갈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이 지역의 산업 기반은 쇠퇴하였다. 전통산업 지역을 골라야 됩니다. 자, A, B, C, D 중에 전통산업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여기죠. 자, 프랑스의 로렌 지방. 그래서 가는 B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를 볼게요. 나는 볼로니아를 중심으로 섬유, 의류, 신발, 가죽, 가구 등 경공업 부분에서 특화된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장인적 중소기업이 집적된 산업지구가 발달한 곳. 자,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바로 D죠. D. D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제3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자, 장인들이 명품을 주로 생산하는 첨단 산업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B, D. 우리가 4번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지역도 한번 보시면, 자, 먼저 A는 여기가 네덜란드의 이제 로테르담이죠. 유럽 최대 항구 도시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이고요. 자, 그리고 C는, 자, 프랑스 최고의 연구과학 도시 소피아 앙티폴리스입니다. 자, 우리 3번으로 갈게요. 자, 다음 글에 가나에 해당하는 산업지역을 지도 AD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는 이 지역은 고위도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연어 수출항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는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첨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 일단은 여기, 자, B, 여기가 핀란드의 오울루라는 곳이죠. 자, 그리고 D도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소피아 앙티폴리스고, 그다음에 C는 제3 이탈리아죠.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된, 자, 산업지역이 여기 B와 D입니다. 하지만 고위도에 위치하고 과거에 연어 수출항이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북유럽에 위치한 B를 가로 연결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B는 가, 여기가 핀란드의 오울루
자, 나는 첨단 산업 지역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지역은 라인강 하구에 위치한 유럽 주요 무역항이다.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여기죠, A죠. 요 A가 네덜란드의 항구 도시 로테르담입니다. 로테르담. 자, 여기가 유럽 최대의 항구 도시죠. 자, 그리고 석유 창고가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A 2번이죠. 자, 나머지 두 지역도 볼게요. 요 D가 소피아 앙티폴리스였고요. 자, 프랑스의 연구과학 도시. 자, 그리고 C는 제3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한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베네치아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혹은 베니스입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자, 가나에 해당하는 산업지역을 AD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인트가 좀 너무 쉬운 편이에요. 자, 먼저 가나는 런던 북동쪽에 위치해 있다 라고 하니까 영국의 산업지역이죠. 그리고 케임브리지 대학이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런던 북동쪽에 위치한 A를 연결하시면 되죠. 요 도시 이름은 케임브리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A 우리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지역이죠. 자, 두 번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니스와 칸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게 지금 D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D는 소피아 앙티폴리스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연구과학 도시죠. 자, 그래서 숲속의 과학도시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라는 힌트를 통해서 첨단 산업이 발달한 곳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 B, C도 볼게요. 자, B는 노르웨이 수도인 오슬로입니다. 자, 그리고 C는 아까 위의 문제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오울루라는 첨단 산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B, C도 모두 첨단 산업이 발달해 있는 지역이에요.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의 AD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A는 런던 북동쪽에 위치한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죠. 케임브리지. 자, 근데 소피아 앙티폴리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틀렸습니다. 소피아 앙티폴리스는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죠. 자, 두 번째. 자, B는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제철 공업이 발달한 지역. 여기가 프랑스의 로렌 지방이죠. 로렌 지방은 대표적인 전통산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풍부한 철광석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제철 공업이 발달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자, C는 태평양 연안의 공업 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 우리는 선벨트 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자, 미국의 선벨트 지역은 태평양 연안과 멕시코만 연안, 미국의 남서부 지역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리을에 D는 대표적인 도시로 유전을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휴스턴이 있다라고 했는데 휴스턴은 멕시코만 쪽에 멕시코만 연안 공업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D는 오데오 연안 공업 지역이죠.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지도의 A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A는 네덜란드의 항구 도시 로테르담입니다. 로테르담. 자, 로렌을 중심으로 제철 산업이 발달한 곳은 여기선 B죠, B. 자, B가 로렌 지방입니다. 로렌을 중심으로 제철 산업이 발달한 곳은 B니까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B에는 첨단 산업 지구인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가 있다. 자,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는 영국에 있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자, 3번에 C에는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 지역이 있다. 자, 요게 정답이죠. C가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미국의 태평양 연안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곳은 여기죠. 2죠. 2. 오데오 연안 쪽이 되겠습니다. 자, 5번에 휴스턴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곳은 이쪽이죠. 멕시코만 연안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갈게요. 지도의 AC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먼저 A는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자, 캘리포니아 주 여기에 첨단 산업 단지인 실리콘밸리가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의 B는 C보다 지역 내 히스패닉 인구 비율이 낮다라고 했는데 히스패닉은 미국의 남서부 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한다 했습니다. 그럼 B와 C 중에는 멕시코에 가까운 B가 히스패닉 비율이 더 높아야 되죠. 그럼 니은이 틀렸고요. 디귿에 C는 A보다 제조업 발달 시기가 이르다라고 했는데 오데오 연안이 미국 서부보다는 제조업 발달 시기가 이르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설명. 자, 리을에 A는 썬벨트, B와 C는 러스트벨트라고 했는데 자, 이 중에서 썬벨트 지역이 A와 B고요.
자, 러스트벨트 지역이 C죠.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지도의 AD 산업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는 여기가 지금 시애틀이 위치한 곳입니다. 그래서 휴스턴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지역은 여기죠. 지금 C죠, C.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에 B는 미국의 이제 태평양 연안쪽 LA가 위치한 곳입니다. 자, B에는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이 발달했다 했는데 디트로이트는 지금 여기 D에 있어야 되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에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영화 산업이 발달한 것은 LA죠. LA는 여기 B에 위치를 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첨단 산업이 발달한 지역은 여기죠. 여기. 이쪽이죠. 이쪽. 자, 그래서 D는 아닙니다. 자, 5번에 D는 C보다 공업 발달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자, D, C 중에 공업 발달은 미국의 5대5 북동부 쪽이 공업이 먼저 발달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죠. 자, 우리 138페이지 9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지도는 미국과 멕시코의 주요 공업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A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지역이죠. 그래서 첨단 산업 클러스터가 성장했다. 자,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에 B는 5대5의 수은을 바탕으로 발달하였다. B가 5대5 연한 공업지역이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자, 3번에 C에는 유전을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다. C는 멕시코만 연한 공업지역이죠. 여기에는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고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자, 3번 맞고요. 자, 4번에 E는 선벨트 지역에 위치한다. 미국의 남서부 지역에 해당되니까 4번 맞는 거죠. 남서부가 선벨트니까요. 자, 5번에 D는 B보다 역사가 오래된 자동차 공업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역사가 오래된 곳은 B죠. B. B가 먼저 자동차 공업이 만들어지고, 자, D는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 지역이잖아요. 자, 여기는 나중에 미국과 멕시코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자동차 공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B가 먼저 개발되고 나중에 D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가나 지역을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 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편리한 수은 및 육상 교통을 바탕으로 공업이 발달하였다. 자, 그리고 20세기 초 어느 사회의 공장 설립 이후 자동차 공업이 빠르게 성장했다. 자, 하지만 현재는 지역 경제가 악화되었다. 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공업이 발달한 5대5 연안의 러스트벨트에 해당하는 도시를 고르면 되죠. 그래서 B의 디트로이트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B 우리가 연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나를 보겠습니다. 자, 1950년대 연구 단지가 조성된 이후 실리콘을 소재로 한 반도체 생산 기업들이 들어서면서 현재의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실리콘밸리를 설명하는 거죠. 자, 실리콘밸리는 여기 A입니다. 실리콘밸리. 자, 그래서 정답은 BA 3번이죠. 자, 그래서 요 유수의 첨단 산업들이 모여 있다라는 힌트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C 여기가 휴스턴이죠. 자, 휴스턴은 우주 항공 산업과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멕시코만 연안의 공업 도시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갈게요. 다음 자료 가나를 지도의 AC에서 고른 것은, 자, 가 도시의 특징은 편리한 수은과 주변의 지하 자원을 바탕으로 중화학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자동차 산업이 성장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침체 지역인 러스트벨트에 위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5대 연안에 위치한 자동차 공업 도시 C를 고르면 되죠. C, 디트로이트, T가 아니고 디트로이트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는 C. 자, 우리가 연결하시고, 자, 두 번째 나는 면화 집산지와 선적 항구로 발달했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석유가 발견되면서 석유화학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고 첨단 우주 항공 산업이 발달한 도시니까 멕시코만 연안의 B인 휴스턴을 고르시면 되겠죠. 정답은 C, B 5번입니다. 자, A는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지역이죠. 자, 정답은 5번이고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두 도시의 특성을 설명한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도시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는 세계적인 항공기 제조업체가 있대요. 자,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가 보잉사잖아요. 그래서 보잉의 항공기 제조 공장이 있는, 항공기 조립 공장이 있는 지역이 바로 A입니다. 자, A가 시애틀이죠. 자, 가는 A.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애틀이 스타벅스 본사가 있는 데죠. 그래서 세계적인 커피 제조 및 판매 업체인 A사의 본사, 요건 스타벅스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인구 규모, 국제 항공 승객수, 다국적 기업 본사 수 등의 측면에서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세계 도시다. 미국 서부를 대표하는 세계 도시 LA죠.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 영화 제작,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중심지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LA를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정답은 AC 2번입니다. 자, B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자, 곳에 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은 미국의 두 도시에 관한 설명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도시를 지도 A시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는 미국 북동부의 도시로 보스턴, 워싱턴 DC 등과 함께 메갈로폴리스를 형성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자, 메갈로폴리스는 자, 미국의 북동부 연안 지역에 메갈로폴리스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요 메갈로폴리스에 해당되는 요 B 도시가 뉴욕이죠, 뉴욕. 자, 그래서 가는 자, B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을 설명하는 맨하튼, 뭐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 뭐 타임스퀘어,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힌트도 있으니까 가가 뉴욕이란 건 우리가 쉽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를 볼게요. 오데호와 미시시피 강을 연결하는 내륙 수운의 요충지래. 그러면 A와 C 중에 오데호 쪽에 있는 도시가 A잖아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A를 연결하셔야 됩니다. A 도시가 누군지 몰라도 정답은 우리가 3번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A 도시는 오데오 연안 최대 도시인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자, 정답은 BC 3번이고요. 자, C 도시가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C 도시는 미시시피강 하구 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 뉴올리언스. 자, 라는 도시입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주요 산업 지역에 관한 것이다. 가나 지역을 지도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는 러스트 벨트에 자, 위치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오데오 연안의 도시를 골라야 되겠죠. 그러면 가는 무조건 B로 연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 도시였는데 지금은 쇠퇴하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B는 디트로이트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를 찾을게요. 1960년대 후반 이후 국내의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입지하여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자, 그리고 니스와 칸 사이, 프랑스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대표적인 도시가 니스와 칸이죠.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C, 자, 프랑스의 연구과학 도시 소피아 앙티폴리스로 자, 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BC 4번입니다. 자, 나머지 도시를 볼게요. 자, A는 멕시코만 연안의 휴스턴이죠. 휴스턴은 우주항공산업과 그리고 석유화학 산업이 발달한 도시고요. 자, D는 자, 독일의 수도 베를린입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자, 표의 가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가 도시. 저기 수리적 위치 위도 경도가 있는데 자, 요 글을 보면 또 쉽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글을 읽고 맞춰 보겠습니다. 자, 가 도시는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로 자, 관련된 기업들이 집중되어 있다. 자, 템즈강 주변에 웨스트민스터 사원과 빅벤 등 건축물이 있다. 자, 빅벤 시계탑 있는 도시가 런던이잖아요. 가는 런던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런던은 경도가 거의 0도라는 게 뭐 결정적인 힌트죠. 자, 두 번째 나 도시를 찾을게요. 자, 세계적인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자, 맨하튼 지역에는 국제연합 본부가 있고 월스트리트,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고층 건물이 밀집해 있는 이 도시는 뉴욕이죠, 뉴욕. 자, 세 번째 다를 보겠습니다. 자, 샹젤리제 하면 이거 파리잖아.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자, 이거 파리죠. 자, 그래서 가나다 뭐 수리적 위치 가지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힌트가 쉽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가나다 도시를 찾았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가나다 중에 앵글로 아메리카에 위치한 도시는 뉴욕, 나만 해당이 되죠. 자, 2번에 나에는 유럽연합 본부가 있다고 했는데 뉴욕은 미국이고 미국은 유럽연합이 아니잖아. 그러면 절대 나에는 유럽연합 본부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도시는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이죠. 벨기에 브뤼셀.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파벨나라 불리는 불량주택지구는 어디 있냐 하면 파리에 있는 게 아니고
브라질의 도시에 있습니다. 요 파벨라는 브라질의 빈민가, 슬럼가를 뜻해요. 자,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자, 요 파벨라라는 건 우리가 중남부 아메리카 공부할 때 중요하게 나올 거니까 자, 그때 또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자, 4번에 나는 다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다. 미국의 도시가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잖아. 유럽의 도시보다.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죠. 자, 정답은 4번. 자, 5번에 가다 모두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라고 했는데 런던과 파리는 수도가 맞지만 뉴욕, 나는 수도가 아닙니다. 자, 가와 다는 맞지만 나는 아니야. 그래서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이에요. 다음 자료에 가나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가 도시는 도시 중심부의 맨하튼의 격자형 도로망이 발달해 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금융가가 나타난다. 자, 맨하튼 월스트리트, 요거 뉴욕의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뉴욕. 자, 나를 볼게요. 개선물을 중심으로 방사형 도로망이 19세기에 정비되었고 구도심 외곽에 신업무단지인 라데팡스가 있는 도시. 개선문, 라데팡스, 파리에 대한 설명이죠. 자, 선택지 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기억에 가에는 국제연합본부가 있다. 국제연합본부는 뉴욕에 있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에 요 파벨라라는 불량주택지구는 어디 있다 그랬어? 요 파벨라는 브라질의 자, 빈민가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가는 나보다 도시 발달의 역사가 짧다. 당연히 미국의 도시가 역사가 짧은 거니까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리을에 가는 유럽, 나는 라틴 아메리카라고 했는데 자, 가는 앵글로 아메리카, 나가 유럽에 위치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140페이지 1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 보고서 일부이다.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럽과 북아메리카 도시 특징을 조사하는 사례 2개가 나옵니다. 자, 먼저 사례 1은 자, 가는 도로교통의 발달에 따라 교외화가 진전되면서 일찍부터 도시 외곽이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었다. 일부 도심은 쇠락하였으나 도심 재활성화가 이루어지면서 주거 환경과 도시 기능이 개선되고 있다. 최근 교통이 편리한 교외 지역은 인구가 집중되고 새로운 중심 지역을 성장하고 있다. 어쨌든 요거 보니까 전체적으로 도심이 높은 건물이 많고요. 그리고 외곽으로 갈수록 건물 높이가 낮아지죠. 이게 미국의 북아메리카의 대도시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에는 자, 이 사례 1은 미국 북부 아메리카 자, 도시의 사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러면 자동으로 자, 유럽의 도시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겠죠. 유럽의 도시는 오래된 도심 요 구도심에 생각보다 미국처럼 고층 빌딩이 집중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이 역사적 건축물과 어우러지게 도시를 꾸미기 위해서 역사적 건축물과 비슷한 높이로 오래된 도심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신흥 업무 지역은 외곽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 나에 들어갈 사례가 이제 유럽의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선택지 풀이를 해볼게요. 자, 기억에 교외화가 진전된다라는 말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기억의 영향으로 도시 외곽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나타난다. 자, 미국 같으면 도시 외곽에 이사를 간 사람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고소득층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니은에 도심 재활성화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도심을 재개발했을 때 고소득층이 다시 도심으로 이사오는 현상, 이게 도심 재활성화죠. 그러면 2번에 니은으로 인해 도심에 외국인과 저소득층 거주지가 형성된다. 이게 틀린 거죠. 오히려 도심에 외국인이나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이 다시 도심으로 이사를 오는 현상이 이제 도심 재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2번이고요. 자, 디귿에 도심의 핵심 지역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도심의 핵심 지역은 당연히 도시의 가운데 위치하니까 접근성이 좋고 지대가 임대료잖아요.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3번이 맞고요. 자, 리을에 교외 거주 지역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럼 도심과 교외 지역을 비교하는 4번 선택지를 보시면 디귿은 리을보다 금융, 법률 등 생산자 서비스업 비중이 높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이
많이 분포하는 도심에 집중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교외 지역보다는 도심의 핵심 지역에 비중이 높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4번도 맞고요. 자, 5번에 도시 역사는 당연히 북아메리카 도시인 가가 더 짧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8번 갑니다. 그림의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시에서 보는 것. 먼저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게. A가 노르웨이죠. 자, B는 벨기에. 자, C는 스위스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럽연합 회원국입니까? 자, 이 중에서 유럽연합 회원국은 벨기에 하나죠. 맞죠? 그래서 가에 B를 집어넣습니다. 노르웨이하고 스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죠. 자, 두 번째 복수의 공용어를 사용합니까? 라고 했는데 노르웨이와 스위스 중에 스위스가 여러 언어를 사용하죠. 스위스가 쓰는 언어가 뭐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거기다가 로만슈어까지 4개 언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러면 나에 C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남는 다에 A를 집어넣으시면 정답은 BCA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벨기에도 2개의 공용어를 쓰는 거 알죠? 자, 벨기에는 북부는 네덜란드어, 자, 남부는 프랑스어. 하나 더 있다. 일부 지역은 또 독일어도 씁니다. 자, 벨기에는 3개의 언어가 공용어. 그 중에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권 사이에 갈등이 심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순서대로 찾으면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우리 19번 갑니다. 자, 지도의 A2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먼저 A는 에스파냐입니다. 자, 1번 선택지에 A의 카탈루냐 지역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다. 카탈루냐 지방의 에스파냐의 요 북동부 지역, 여기가 카탈루냐 지방이죠. 자, 여기는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자, B는 지금 영국인데, 자, 파다니아 지역에서 분리 독립 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파다니아 지역은 여기죠. 이탈리아 북부 동맹을 우리가 파다니아라 부릅니다. 요 지역이 파다니아야. 이탈리아 북부 지방. 자, 그래서 B에 있는 게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C는 복수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국가다. 자, C가 벨기에죠. 자, 벨기에의 공용어가 뭐가 있다 그랬어? 자, 북부는 네덜란드어. 자, 남부는 프랑스어를 쓰고 동부 일부에선 독일어까지 씁니다. 자, 그래서 복수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국가. 자, 디귿은 맞고요. 자, 그리고 D가 스위스고요. 자, E가 폴란드죠. 자, 두 나라가 유럽연합 가입국이라고 했는데 폴란드는 맞지만 스위스는 EU 회원국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20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가 지역을 지도의 A에서 보는 것은, 자, 첨단 산업 클러스터인 실리콘 글렌이 있는 가는 지속적으로 분리 독립을 요구해왔다. 자, 실리콘 글렌이 있고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지역. 스코틀랜드가 여기서 A니까 정답은 스코틀랜드인 A 1번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민 투표를 여러 번 실시를 했죠. 자, 근데 반대표가 조금 더 나와서 무산된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2014년에 분리 독립을 위한 주민 투표를 했으나 과반의 반대로 이제 무산이 되었다. 자, 근데 최근에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서 또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다 설명한 게 지금 스코틀랜드의 상황을 설명한 겁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나머지 지역을 볼게요. 자, B는 벨기에의 북부 지방이죠.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방입니다. 벨기에의 플랑드르 지방. 자, 여기는 네덜란드어를 쓰는 지역이죠. 자, 벨기에는 남부는 프랑스어, 북부는 네덜란드어를 씁니다. 자, 그리고 C는 이탈리아 북부 지방, 파다니아 지방이죠. 여기는 경제적 격차로 인해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지역이고요. 자, 그리고 D는 따로 시험 문제에 나올 지역은 아니고요. 자, D에는 니스, 소피아 앙티포리스, 칸까지 있는 프랑스 지중해 연안의 대표적인 뭐 휴양 혹은 연구가 기능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여기는 에스파냐 북동부에 위치한 카탈루냐 지방이죠. 카탈루냐 지방.
키탈루냐 아니고 여기 카탈루냐. 자, 여기도 이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1번 갈게요. 다음 글에 가나 국가 내 갈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나의 북부 지역은 주로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면서 소득 수준이 높은 반면 남부 지역은 주로 프랑스어를 사용하면서 북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언어 차이와 경제적 격차에 따른 갈등이 나타나는 나라. 이 나라가 벨기에죠. 그래서 A, 벨기에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나 북동부에 있는 자치주는 국가 면적의 10% 미만이지만 국내 총생산의 약 20%를 차지한다. 이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카탈루냐어라는 독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문화와 역사가 다른 지역과 차이가 나서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지역. B, 스페인의 여기 북동부 지역인 카탈루냐 지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 B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스파냐의 카탈루냐 지방을 지금 설명하는 거니까 자, 정답은 A, B 1번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C는 이탈리아죠. 자, 이탈리아는 북부 파다니아 지방을 중심으로 분리 독립운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22번입니다. 다음 글에 가나 도시를 지도의 AD에서 고른 것은 자, 그래서 거의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가는 패션 산업의 중심지. 자, 그리고 롬바르디아주를 비롯한 북부 지역은 남부 지역과 경제적 격차가 크다. 이탈리아 중앙정부로부터 분리 독립운동을 한다니까 이탈리아 북부의 도시인 C를 연결해야 되겠죠. 자, 이를 파다니아 운동이라고 하니까 파다니아 지방의 한 도시인 C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C는 밀라노입니다. 여기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파냐 프로 축구 리그의 엘 클라시코라 그랬어. 그러면 에스파냐의 도시를 찾아야지. 무조건 D를 찾아야죠. 맞죠? 자, 그래서 나와 마드리드를 연구하는 두 팀 간의 라이벌 경기를 말한다. 자, 그리고 나가 속한 카탈루냐 지방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 격차가 커서 분리 독립을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카탈루냐의 대표 도시 D를 연결하면 되겠죠. 이 D 도시는 바르셀로나입니다. 바르셀로나. 자, 정답은 C, D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두 도시도 볼게요. A는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이고요. 자, B는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입니다. 자, 요 두 도시는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답만 우리가 5번으로 잘 골라줄 수 있으면 되고요. 자, 23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세요. 선생님 교재에 1판을 받은 친구들, 그래서 겨울 방학 때부터 선생님 수업을 들은 친구들 같으면 요 말이 지금 빠져 있어. 근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요거 꼭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혹시라도 빠진 친구들은 여기에 유럽연합 뒤에 회원국인이란 말을 꼭 집어넣어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집어넣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다 국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이거 독해를 잘해야 돼요. 자, 먼저 국경은 하천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유럽연합 회원국인 가는 지중해에 접해 있는 나와 라인강을 따라 국경의 일부를 접하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가나의 공통점은 유럽연합 회원국이다 라는 게 가나의 공통점이고요. 자, 그리고 두 나라가 라인강을 따라 국경의 일부를 접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는 국경을 접하는 나라고 이 국경 일부가 라인강이란 거예요. 자, 근데 이 중에서 지중해를 접해 있는 나라는 나죠. 나는 지중해에 접해 있지만 가는 지중해에 접해 있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에 해당될 수 있는 나라가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지중해에 접하는 나라. 뭐 이탈리아도 있고 에스파냐도 있고 포르투갈도 있고 프랑스도 있어요. 하지만 제발 자, 나가 지중해에 접해 있다. 지중해에 접해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자, 생각해봐. 포르투갈, 에스파냐,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그리스도 되겠네요. 그리스 뭐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자, 근데
나도 가와 라인강을 따라 국경의 일부를 접한다 그랬어. 그러면 이 라인강이라는 게 알프스 산맥에서 발원해서 네덜란드 쪽으로, 그러니까 대서양 푸켓 쪽으로 흐르는 강이란 말이죠. 그러면 포르투갈은 라인강은 안 흐르겠죠. 에스파냐도 안 되고 이탈리아도 안 되고 그리스도 안 돼. 그러면 나는 무조건 프랑스입니다. 자, 일단 요거를 알아내야 된다. 이 라인강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만 알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라인강은 알프스 북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프랑스는 흐를 수 있지만 나머지 네 나라로는 절대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나가 프랑스는 확정인 거야. 나는 프랑스. 그럼 니은을 볼게. 나의 파다니아 지역에서는, 자, 파다니아 지역에서 분리 독립 움직임이 나타나는 나라. 지금 이걸 설명하는 나라는 이탈리아죠. 근데 나는 절대 이탈리아가 될 수 없어요.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지중해에 접해 있지만 라인강이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니은은 안 돼. 맞죠? 만약에 나가 프랑스라는 걸 못 찾더라도 이탈리아의 라인강이 흐르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니은 선택지는 우리가 지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절대 아니란 얘기가 맞지. 왜냐하면 이탈리아는 라인강이 흐르는 나라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일단 니은은 우리가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심사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가와 국경을 접한 다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쉥겐 조약에 가입되어 있어 입국 심사 없이 가와 여기도 오타가 있다. 미안. 여기 임국이 아니고 입국입니다. 입국. 자, 선생님 교재 2판을 받은 친구들, 3월에 개강한 그 수업에서 교재를 받은 친구는 여기 오타가 수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입국 심사 없이 가와 왕래가 가능하다. 그러면 자, 이 다나라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다나라는. 자, 그러면 다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노르웨이, 그다음에 스위스,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잖아요. 맞죠? 근데 아이슬란드는 절대 어떤 다른 나라하고 국경을 접할 수가 없어요. 다나라가 가와 국경을 접한다 그랬거든. 아이슬란드 섬나라니까 절대 안 되고, 노르웨이와 스위스 중에 하나인데 일단 가나라도 라인강이 흐르잖아. 가나라도 라인강이 흐르잖아. 그런데 노르웨이 같으면 라인강이 흐르는 나라 중에서 국경을 접할 수가 없어요. 노르웨이가 국경을 접하는 나라는 스웨덴밖에 없어요. 스웨덴밖에. 그러면 이거 절대 아니야. 그러면 일단 다는 스위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는. 근데 스위스가, 자, 만약에 여기 다에다가 스위스를 집어넣으면 가어와 나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를 공용으로 사용한다잖아. 우리가 찾은 나가 프랑스죠. 자, 스위스는 프랑스어를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자, 그럼 스위스가 사용하는 언어들 쭉 써볼게.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만슈어잖아.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를 찾아볼게. 일단 프랑스는 나왔으니까 가는 프랑스, 아닙니다. 나가 프랑스니까. 자,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절대 안 돼. 왜냐하면 가 나라도 라인강이 흐르는 나라잖아. 그럼 가에도 이탈리아가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로만슈란 나라는 없죠.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가에는 프랑스도 아니고 이탈리아도 아닙니다. 로만슈란 나라는 또 없으니까. 그럼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안 되죠. 독일. 자, 그러면 여기다가 독일을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독일과 나가 우리가 찾은 프랑스가 나잖아.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라인강을 따라 국경 일부를 접하죠.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도 국경을 접하잖아. 맞죠? 그러면 우리가 찾은 가나다가 지금 완벽한 거야. 자,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기억에 우리가 가를 독일로 찾았죠. 독일은 폴란드와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자, 디귿에 우리가 찾은 다가 스위스입니다. 자, 스위스는 영토가 바다와 맞닿지 않은 내륙 국가이다. 스위스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 맞죠? 자, 그래서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벨기에 북부에서는 가를, 남부에서는 나어를 쓴다 그랬는데 벨기에 북부에서는 독일을 쓰는 게 아니고 네덜란드어를 쓰죠. 자, 그래서 리을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남부에서는 프랑스어 쓰는 게 맞지만 요 가 언어에서 틀렸기 때문에 리을이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번 같은 문제는 잘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가 머릿속에 좀 그려져야지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옆에는 누가 있고 이 나라 옆에는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풀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지도를 가지고 실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요거는 여러분들이 썼을 거니까 요건 지우고, 자, 봐봐. 자, 우리가 찾은 게 맞는지 확인해 볼게. 자, 여기가 독일이죠. 자, 요 나라가 스위스지. 여기가 프랑스죠. 자, 그러면 독일, 프랑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고 스위스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독일과 스위스 국경 접하고 독일과 프랑스 국경 접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지중해 접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라인강이 어떻게 그러냐면 스위스 알프스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스위스 독일 국경 지나 잠깐만, 이거 다시 그릴게. 자, 스위스 알프스에서 발원해가지고 독일, 여기 스위스 오스트리아 국경을 지나서 독일 스위스 국경을 지나 이렇게 꺾어 프랑스 독일 국경을 흘러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독일 본토로 들어가. 그래서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이렇게 북해로 유입된 하천입니다. 선생님이 그린 게 이게 라인강이야 지금. 그럼 라인강에 지금 요구가 라인강의 이 구간이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지대를 지금 흐르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이런 라인강이 흐르는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도에서 꼼꼼히 잘 살펴보셨다면 평상시에 지도 없이도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3번 문제는 굉장히 까다로운 스타일의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고난이도 문제로 유행할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4번 갑니다. 그래프는 가다 국가 간 수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찾아야 될 나라가 멕시코, 미국, 캐나다 중에 찾아야 되는데 일단 세 나라 중에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2017년 현재 서로 이 무역액 자체가 이게 가가 지금 제일 많죠. 가가 다 두 나라랑 무역하는 양이 굉장히 많잖아. 그럼 이 가가 미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고를 텐데 멕시코가 최근에 경제가 급성장했죠. 그래서 자, 지금 현재 미국과의 무역 규모는 나와 다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1990년에는 미국과 나와의 무역이 작고 미국과 다와의 무역은 많았어요. 그러면 미국과 무역이 작았다가 많이 치고 올라간 이 나가 멕시코가 돼야 됩니다. 자, 남는 다는 캐나다가 되겠죠. 자, 선택지 기억입니다. 자, 다는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마킬라도라가 발달하는 나라는 멕시코죠. 멕시코의 국경지대를 우리가 마킬라도라 산업지대로 부릅니다. 자, 기억 틀렸고요. 자, 니은에 가다, 미국, 캐나다 당연히 국경 접합니다. 맞고요. 자, 디귿에 항공우주산업은 당연히 미국이 발달해야 되겠죠. 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2017년 캐나다의 대미국 수출액. 캐나다의 대미국 수출액은 요거죠. 3,200. 자, 그리고 미국의 대캐나다 수출액은 요거죠. 2,821. 자, 그러면 앞에 캐나다의 대미국 수출액이 더 크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세계지리 6단원 유럽과 북부 아메리카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